할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10, 하필 18페이지네. 18페이지입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뭐 되게 기본적인 문제,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나온 문제고요. 0, 1, 2, 3, 4. 근데 이 문제도 체계를 가지고 푸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슬로트를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4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5가지인가요? 네, 5가지. 여기는 5가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중복, 아이쿠, 서로 다르다 그러네. 그럼 4 얼마 하면 돼? 4, 3. 그렇지, 4, 4, 3.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몇 가지가요? 48가지가요?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닥 어려운 부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남자 4명하고 여학생 3명 일렬로 세우는데 지난번에 해봤는데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몇 명하고 4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럼 누구부터 세운다고? 남자부터 세운다고. 남자는 4명을 줄 세우는 가지수가 4팩터리얼이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남자가 이렇게 줄을 자리를 잡고 서 있어.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학생 첫 번째 나오세요. 여기서 여기 5자리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얼마까지가 나와요? 여학생 첫 번째 선택지는 5가지. 두 번째 여학생의 선택지. 만약에 첫 번째 여학생이 여기를 택했다면 두 번째 여학생은 이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학생의 선택지는 3가지.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2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잠깐 가볍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시그널이래요. 예제 2번. 시그널에 6개 문자를 사용하여 S, I, G, N, A. 와, 이런 단어로 찾아냈나봐. 하나도 주목되는 게 없어. 그치? 자, 갑니다. 그래서 S가 맨 처음에 오고 A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서 이거 뭐 하겠다고? 순열로 이것도 만든다고? 맨 앞에가 뭐? S 나오는데요? 맨 뒤가 A이 나오죠. S하고 I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운데 자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남아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잠깐만. 아, 이거 L이다. 그치? 아, 부끄러워라. 얘는 고정. 괜찮죠? 어? 그럼 4칸이냐? 얘가 몇 칸이야? 이렇게 4칸. 이건 뭐야 그냥? 4팩터리얼이잖아. 그죠? 1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로 가면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 요런 거 이제 만들어 보는 거지. 세트를 만들어. S하고 L 사이에 문자 2개를 이렇게 넣을 거야. 괜찮아요?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넣고 남은 3가지 중에서 여기다 3개를 골라서 이렇게 넣고 그럼 이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덩어리 만드는 가지수가 토탈 그러면 몇 가지? 24가지라는 거에 조심하셔야죠. S하고 L 사이에가 2 문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둘이가 자리를 바꾸는 게 또 있습니다. S하고 L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S 자리, L 자리 2개 채우고 둘이 곱하면 토탈 24가지의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더 있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문자 2개랑 해서 요 덩어리랑 요 3개를 또 줄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뭐가 돼? 또 3팩터리얼이 되겠냐? 곱하기 3팩터리얼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시그널에서 모음은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I하고 A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럼 사실은요, 이런 것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미시 원칙에 입각해서 분할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가 야 모음이 뭐냐? 모음이 영어로 뭐지? 어? 모음이 영어로 뭐지? 바월이 뭐야? 바월이? 그게 모음인 거. 그게 모음이지, 그지? 자음은 뭐야 그러면? 컨 어쩌고 어? 무슨 와 이걸 모르네. 그러게. 봐봐봐. 일단은 그냥 모음 나왔어. 맨 앞이 모음이고 맨 뒤가 자음인 경우, 아니 둘 다 모음인 경우, 맨 앞에가 모음이고 맨 뒤가 자음인 경우, 그 다음에 맨 뒤에가 자음, 앞에가 자음이고 맨 뒤가 모음인 경우, 둘 다 뭐인 경우, 자음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서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4개 중에서 3개를 원하는 거니 각각을 카운트할 일이 아니라 전체에서 얘를 구해서 빼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괜찮아요? 둘 다 자음인 경우가 맨 뒤에 요 양끝자리를 먼저 채우자고. 자음이 뭐 있어? SG 4가지니까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괜찮아요?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아있죠? 가운데 들어가는 건 4팩터리얼. 그럼 토탈 12 곱하기 4팩터리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괜찮아요? 전체 7개, 6개 줄 세우는 건 뭡니까? 6개 전체 줄 세우는 건 6팩터리얼인가요? 이렇게? 6개 줄 세우는 건 6팩터리얼이잖아. 그지? 그러면 6팩터리얼에서 뭘 빼주자? 12 곱하기 4팩터리얼을 빼주자. 제가 이거 계산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거 계산하실 때도 4팩터리얼을 모으세요. 그럼 6, 5, 30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10? 2를 이렇게 빼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4팩터리얼에 18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사실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4팩터리얼은 24잖아요. 그쵸? 4팩터리얼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24, 5팩터리얼 120 이 정도까지 외워두세요. 그럼 여기가 4팩터리얼 24니까 24 곱하기 18을 하면 맨 뒷자리 수가 2짜리인 거잖아요.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맨 뒷자리 수가 2인 거 찾아내는 식으로 풀려 나가시면 돼요. 그럼 배수법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잘 봐봐요.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 성격 자체가 4팩터리얼은 공통이라는 걸 알아요. 뒤가 이렇게 자연수가 뭐가 뜰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찾을 때 24의 배수 찾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객관식에서 바로바로 계산 없이 찍어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답을 찾지 못했으나 답은 뽑아낼 수 있어요. 객관식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나 수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응? 온다고 들었는데 왜? 자리가? 네? 어? 자리를 좀 희진이 자리가 오겠다. 아 여기로? 근데 여기 괜찮아. 그나저나 왜 안 와? 얘네들? 비와. 차가 좀 많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의 첫 번째 단계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은 강아지 먹는 날입니다. 미안해. 그때도 개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개를 먹어요? 원래 복날이 개 잡는 날이잖아. 아 그렇네. 초복, 중복, 말복. 얘기를 해봐. 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안 먹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닭을 먹는 거야. 원래는 개를 먹었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죠. 너 표정이? 옛날에 손석희라는 언론인이 있어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손석희를 왜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되게 그거 하네요. 손석희가 처음 유명해진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누구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프랑스에 되게 유력한 정치인이었나 하여튼 예술인 문화인이었나 뭐 하여튼 뭘 하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인터뷰를 해요. 대담 같은 걸 해요. 근데
이 프랑스 친구가 되게 건방진 태도를 취했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솔직히 프랑스가 우리한테 까불기는 조금 이제는 그럴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때만 해도 그랬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우습게 본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그 개를 먹는 그 문화가 너무 미개하고 저질스럽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때 그걸 손석희가 엄청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너네가 달팽이를 먹는 걸 나는 굉장히 혐오스러워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돼요. 너네가 달팽이를 먹은 그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는 달팽이를 먹는 거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달팽이를 키우고 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완전히 그 사람이 버벅버벅 해버린 거예요. 논리에서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솔직히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강아지 먹는 날이죠. 날 원래는 그랬대요. 강아지를 먹진 않죠. 개를. 걔도 너무 나이 들면 맛없다고. 식용개들 좀 작아. 강아지를 먹는 거. 그치. 닭도 중복순회 하다가 중복 얘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제 친구가 그 마당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걔가 집에 마당에서 두 마리가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너네 걔가 두 마리나 있네? 아니 우리 집에 걔는 세 마리 반이야. 한 마리 반은 냉장고에 있어. 예전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하죠. 요즘 확실히 개고기 안 먹는 사람 많으니까 먹어요. 네? 개고기 먹어봤어? 개는 안 먹지 않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먹지 않아? 안 먹지? 표정이 먹어봤는데? 네? 먹어봤지 너? 개를 키우는데 개를 먹어요? 아니구나. 너 먹어봤냐? 너 먹어봤어? 기회가 없었어. 응? 기회가 없었어? 다 안 먹어가지고. 저는 속아가지고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 개원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그 개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개고기 냄새가 있어. 나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때는 급식이 아니었잖아요. 선생님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도시락에 개고기를 싸오는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복날에 엄마가 복날인데 그래도 몸보신할 약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보온통에다가 개로 끓인 국을. 어머. 너도 개 키워? 네. 집에? 너는 못 키워? 말티즈요. 안 어울려. 그게 네게 뭐였지? 소멸. 어? 소멸하는. 너 그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는 그게 포메인가? 요크셔죠. 그건 요크샤야? 요크셔 전병이에요, 전병. 너 가은이도 키우니 개? 다음 기회. 이제 키워보세요, 저. 저는 진짜 애완동물 키울 만큼 그런 정성을 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요크셔 키우기 왔어요. 저는 우리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던데 애는 커버리고 나면 손갈 데가 별로 없잖아. 돈만 되면 되잖아. 돈만 있으면 되잖아. 강아지는 안 그런다고. 그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귀여워해줘야 되잖아. 안 귀여운데 귀여워해줘야 되잖아. 귀엽겠죠. 주인이 응? 너 몇 살이라 그랬지? 너네 강아지? 미국 한참 귀여울 때긴 하네 그때는. 아니 나이 들면 강아지들 되게 안쓰러워. 아니 막 한 10살 이렇게 넘어가 14살 정도 되는 강아지들 본 적 있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부딪히고 그래 가면서 자기가 막 나도 그거 보고 옛날에 우리 장모님 때 이걸 뭐라 그러더라? 처갓댁 처갓댁이가 강아지가 있었거든. 요크셔 테리어 2마리가. 나는 내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거 아니까 내가 가면 그 강아지들을 구석방에 몰아놓고 가둬. 그렇지 당연하지. 걔보다 사기지, 그지? 그치? 근데 나중에는 그 미안하더라고 강아지들 안에서 낑낑거리는 게. 괜찮으니까 나오게 하라고 내가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어렸을 때 걔한테 심하게 물린 적이 있어서 걔 되게 무서워하거든. 저보다 큰 개한테 팔을 물렸던 적이 있어요.
아니 또 그때 그 생생합니다. 그 바나나를 내게 들고 있었는데 걔가 바나나를 뺏어 먹으려고 확 덮쳤어요. 저를. 그때 그 얘기 안 해줬나? 그때는 그래도 그런 안락사법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경찰서장하고 친분이 두터우셔가지고 그 강아지 안락사 시켰습니다. 어? 강아지는 아니죠, 개지 개. 와, 그리고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다. 권력의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권력의 멋이네. 경찰이 뭐였어? 일단 경찰이 수사 대상이잖아. 얘가 물면. 그래가지고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경찰이 결정하더만. 명령을 내리더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는 죽었습니다. 저를 잘. 그 바나나 하나에 목숨을 내놓은 개죠. 생각해보면 그 개도 참 불쌍한 게 아닙니까? 바나나가 먹고 싶었을 뿐이. 그때는 바나나가 정말 비쌀 때니까. 바나나 한 개가 짜장면 세 그릇 가격이었을 때니까. 그럼 아버지는 없으면 바나나가. 요즘엔 바나나 하나는 정말 100원이나 하나? 그지? 그래서 이 강아지의 가치를 알고 달려들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가 슈퍼마켓에 뭐 사러 들어가면서 바나나를 하나 사주시고는 바나나 진짜 귀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먹고 기다려 안에서 사가지고 올게. 그래서 바나나 딱 까서 슈퍼마켓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아니라니까 그 새끼는. 걔가 갑자기 나를 슉 달려들어가지고 바나나를 주인이 있었어. 근데 끊임없이 다니고 있어. 엄청 큰 개였고. 진돗개라고 하는데 생긴 거 귀 내려간 꼬라지 보니까 진돗개는 아니고 잡종인 것 같은데. 나는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아. 얘가 막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아 우리 와이프가 어딨어? 내 와이프지. 그 와이프가 어렸을 그 한참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친구랑 둘이서 말티스를 키웠었거든. 와 진짜 귀여웠는데 진짜 그 되게 예쁜 개들 있잖아. 같은 말티스종이라도 예쁘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 되게 균형도 잘 잡혀 있고 되게 이뻐했었는데 걔네 집에 놀러 가면 맨날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내 신발에다 오줌을 싸놔. 맨날. 근데 그게 말티스가 그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물건 이런 거에다가 자기 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너네 강아지는 안 그러니? 제 머리 물었다. 머리를 물었으면. 네 머리에서 개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걔 때문에 탈모는 어떡해? 진짜 하면은 이게 말티스 진짜 이뻐. 나는 키운다면 말티스 키울 것 같긴 해. 근데 너무 잘 먹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뚱뚱해져가지고 못 나아졌더라고. 그래서 아씨 진짜 개나 사람이나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살이 쪄가지고 못 나아지니까 그 지금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랑 그 친구랑 둘이서 되게 막 천대했어. 하여튼 중복 얘기가 나와가지고 강아지 고기 얘기가. 자 가볼게요. 중복 수녀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죠? i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데 근데 같은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뭐 여기는 공식을 외울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탕이 5종류가 있어. A 종류 사탕, B 종류 사탕, C 종류 사탕, D 이렇게 5종류의 사탕이 있는데 내가 사탕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 화이트데이야. 그래서 사탕 박스에는 사탕을 4종류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탕을 채워서 넣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중복순열에서는 각각의 선택지는 개수가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렇지, 5가지지. 여기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ONS,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거지.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래. NLS, R승 이렇게 계산을 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 N, 파이, 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중복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이를 좀 크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보고 중복수열이라고 한다. 되게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중복수열은 거의 문제화도 되지 않고 확률하고 연결시켰을 때 오류의 소지가 많아서 확률하고도 잘 연결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요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요건 뭐냐면 그냥 줄을 세울 거예요. 그냥 뽑지 않아요. 첫 번째 가정, 여기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첫 번째 전부 줄 세우는 경우만 따집니다. 이거 만 가능해요. 지금부터 배우는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에 대한 규칙은. 두 번째, 같은 것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수열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하고 말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는요,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별로는 무한개의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i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는 경우가 중복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유나 메모도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메모가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정리된 거 하나 보내주세요. 짧게. 봐봐. 요렇게 있는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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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E. 요렇게 5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초반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C, D 요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는 아까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얘를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볼까요? 이걸 어떻게 줄을 세울 거냐면 잘 봐요. 전부 다 넘버링을 해주세요.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시뮬레이션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이거 카운트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줄 세우는 것이 6팩터리얼 나와요? 6팩터리얼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괜찮아요? 그 6팩터리얼이니까 이게 몇 가지일 거냐면 몇 가지입니까? 720까지네요. 그쵸? 720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요, 제가 이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안에 싹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720개 중에는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720개 중에는. 맞아요? 그럼 뭐도 있을까요? 요것도 있지 않을까요? BCD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겠네요. 자, 천천히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어우씨,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가 있겠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가 그 720가지 중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숫자는 내가 붙인 거잖아. 그래서 이 숫자가 싹 지워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이 6가지는 뭘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6개로 카운트하면 안 되고 몇 개로 카운트하는 게 맞는 거야? 1개로 카운트하는 게 맞는 거야. 왜 6가지인 거야? A1, 내가 슈퍼 럼버링을 해놓은 A1, A2, A3이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줄을 세우는 가지수가 6가지였던 거야. 그럼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3팩터리얼인 거잖아. 이 내가 처음에는 같았으나 내가 넘버링한 이 3개 있잖아. 이 3개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줄 세운 거에 다 카운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안을 뭘로 나눠져 버리면 된다. 3팩터리얼로 나누어져 버리면 된다.
왜? 3팩터리얼 개만큼이 다 하나로 바꿔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BB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같은 논리예요. 그냥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줄을 세워요. 그럼 7팩터리얼이네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줄을 세웠으나 그래서 요 세 개가 서로 지네들끼리 막 자리를 바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네들끼리 막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몇 개인 거예요? 한 개인 거니까 3팩터리얼 개만큼이 너 때문에 중복 카운트 되고 있죠. 또 요 둘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2팩터리얼 개만큼의 중복이 저 녀석으로 인해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토탈 n개가 있는데 보시면 뭐 1, 2, 3 이렇게 n개 중에 그지? 같은 게 몇 개 있냐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럼 전체 줄 세우는 가지수에서 그 같은 것의 가지수만큼만 팩터리얼로 몇 개가 됐든 간에 나누어 주시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쉬운 공식입니다. 됐어요?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하면 절대로 여기서 뭐 하지 않아요?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뽑지 않아요. 골라서 줄 세우지 않아요. 순열이라고 해서 골라서 줄 세우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로 이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따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누셔야 됩니다. A가 3개인 경우, A가 2개인 경우, A가 1개인 경우, A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럼 A가 3개인 경우에는 B가 있는 경우, C가 있는 경우, D가 있는 경우. 건부 봐봐봐. 잘 봐요. 한번 해볼게요. A를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만 더 뽑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다가 B를 갖다 얹으나 C를 갖다 얹으나 D를 갖다 얹으나 가지수는 똑같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서 아름다운 곱의 법칙이 발생. 그래서 3 곱하기 3개의 하나니까 전체는 3팩터리얼인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니까 3팩터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딱 구해지겠죠. 괜찮아요?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A를 몇 번 쓰는 걸 카운트 해볼까요? A를 2번 사용하는 거. A를 2번 사용한다는 거는 나머지 2개가 BB인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 BC인 경우가 있고 BD인 경우가 있고 CD인 경우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요 세 가지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쁘게 곱의 법칙을 쓸 거예요. 3 곱하기 4개를 줄 세우는데 그 중에 뭐가 2개가 똑같았어요 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개를 줄 세우는데요 그 중에 2개씩 똑같은 놈이 있어요. 이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제 A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까요? 1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A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나머지에서 3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 2가지가 있겠네요. BBC를 쓰는 경우, BBD를 쓰는 경우, BCD를 쓰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둘은 경우의 수가 어때요? 같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므로 요거 카운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4팩터리얼 중에서 B가 2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터리얼로 계산을 하고 종류 곱의 법칙 2가지.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팩터리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4개가 다 다르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은 전체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쪼갠 게 A를 3개 사용한 경우, A를 2개 사용한 경우, A를 1개 사용한 경우 못 빼먹었어. 그렇지. A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야. 나는 방금 실수를 했죠. 미시의 법칙에 위배됐죠. 다 겹치진 않아요. 3개를 쓰면서 2개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3개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하나를 쓰거나 1개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빼먹을 뻔했죠. 전체가 안 나올 뻔했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만 잘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나머지 4개 다 써야 되니까 BBCD가 되겠네. 이건 뭐가 되겠어? 4팩에 2팩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것조차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방법이어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전체를 줄 세우거나 아니면 일부를 줄 세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되는 경우? 일부를 뽑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잘 나눠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A, B, C, D가 있는데 얘도 무한계가 있는 거고 얘도 무한계가 있고 얘도 무한계가 있고 얘도 무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딱 개수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스몰 A가 3개고 라지 B가 2개고 C, D가 하나씩 있어. 이렇게 딱 정해진 거야. 오케이? 이게 중복순열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이 포함된 순열. 요거는요, 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에이, 봐봐. 얘는 됩니다. 1, 2, 3, A, B, 별, 네모, 삼각형. 이렇게 몇 개를 줄을 세울 거냐면요. 몇 개를 줄을 세울 거냐면 8개를 줄을 세울 거예요. 근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쉬운 거부터 해볼까? 이렇게. 자, 갑니다. 요 녀석을 줄을 세우는데 1하고 2하고 3 이 녀석은 순서대로 들어가기만 해달래요. 순서가 뒤엉키면 안 되겠대요. 순서가 뒤엉키는 경우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1, 2, 3은 순서 지켜서 나야 갈 거야. 그러니까 2가 1 앞으로 못 가고 3이 2 앞으로 못 가는 거지. 이걸 보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카운트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놈들을 뭘로 봐버리는 거야? 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줄을 세워. 그럼 아까 우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뭘 했어? 6팩터리얼에서 얼마? 3팩터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지. 괜찮니? 그럼 이렇게 해서 카운트된 녀석 중에 하나를 따져보면 1, A, 아이고 동글뱅이 A, 동글뱅이 B, C 뭐 이런 놈이 하나 있었다고 쳐봐. 됐지? 그래 놓고 나서 1, 2, 3 숫자 써놓는다고 생각. 그러면 이 동글뱅이 안에 숫자를 채워넣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왜? 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그냥 뭘로 봐도 되는 거야? 한 가지로 봐도 되는 거야. 같은 걸로 보고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둘은 푸는 방법이 똑같아. 그래서 아까도 봐봐. 요런 녀석이 나온 거야. 요걸 몇 가지를? 8가지를 줄을 세워버려. 근데 1, 2, 3수 순서 어기지 말래. A, B도 순서는 어기지 말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B가 A 앞으로 오는 경우는 막아달래. 그러면 얘도 모두 똑같은 걸로 보고 얘도 모두 똑같은 걸로 보고 삼각형하면 뒤에 나와버리니까 얘도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는. 그럼 얘를 줄 세울 때는 5팩터리얼에 8팩터리얼에 3팩터리얼에 2팩터리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요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의 순열. 특히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요거는 길찾기 문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에서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론을 쭉 해놓고 나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풉시다. 그 다음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순열이 등장을 합니다. 원순열은 원래 대칭형이나 회전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우주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원순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명이 이제 여기 있는 4명이 저 원탁에 앉을 거예요. 오케이? 원순열은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예요. 기본 과정이. 회전시켰을 때 같아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는 모두 뭐 하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보자. A한테 넘어오라 그랬어. A한테 자 일단 자리를 좀 앉아볼래? 라고 물어봤어. 그럼 A의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 그게 이제 핵심이야. A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A 학생한테 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보라고 그랬어. 원순열이라는 과정 아니야. 한 가지다, 한 가지. 왜? A 입장에서 맨 위에 앉아, 옆에 앉아, 여기 앉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돌리면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사실은 고르고 앉아있으면 병신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그냥. understand? 그래서 A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방금처럼 돌렸을 때 똑같은 걸로 설명해줬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데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못 푸는 거야. 너가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랬는데 이거는 우주 그 말씀하신 대로 우주 한복판에 저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는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이 못 푸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푸는 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 의자 같은 거는 어디든 간에 책 놓여 있으면 그 의자만의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시계가 있다거나 여기가 출입문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있으면 이 의자들은 사실 다 다른 의자처럼 보는 거예요. 출입문을 마주보고 앉을 건지 등에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 왼쪽에 둘 건지 뭔가 하나 지형지물이 있어버리면 저 의자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냥 광활한 우주 한복판 네, 저 테이블에 싹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의자가 탁 4개가 둥둥둥 떠 있어. 그 상상해봐. 그 상태에서 내가 서영이한테 어느 의자가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봤어. 의자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고르고 앉아있으면 병신이지. 그잖아. 다 똑같은 의자잖아.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뒤에도. 완벽하게 원형이 하나 있고 의자 4개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어. 우주 한복판에. 근데 왜 의자는 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우주론이야.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선택지는 한 가지야.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서영이가 이제 자리 잡고 앉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나한테 자리를 잡으라 했어. 유나의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 3가지야. 누구 때문에? A가 앉아있는 이 자리 때문에 이 3가지는 뭐가 생겨버린 거야? 의미가 생겨버렸어.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라고. 처음에 원순에서 그 4자리는 어디 앉으나 똑같은 의자였어. 근데 서영이가 이렇게 자리에 딱 잡고 앉아있는 순간 뭐가 돼버린 거야? 나머지 3개의 자리는 서영이로 인해서 뭐가 돼버린 거야? 의미가 생겨버린 거야. 되게 시적이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서영이가 냄새가 좀 심해. 그럼 여기 앉고 싶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여자친구랑 연애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와이프도 그렇고 여자친구가 오른쪽에서 걷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어색해요. 오른쪽에서 걷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잡고 가는 거지. 그러면 여자친구가 항상 학교에 있겠네요? 항상 왼쪽에 있지. 왜? 왜 비밀한 거? 아니요? 아니 그냥 항상 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덕적이잖아요. 먼저 죽는 건가? 그러네. 그 생각을 해봤네. 하여튼 난 이거 되게 어색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처음 여자친구 만날 때도 걸어가다가 어쩌다 보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 진짜 최악.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색해요.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거. 근데 그런 애들 없어요.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편해, 이게 편해. 요게 편해, 요게 편해. 되게 편하게 뭐가 다른데? 편하게 있네요.
더 자연스러운 게 있지 않아? 네, 있는 것 같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게 확실히 편하다. 나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난 이렇게 가면 이상, 이게 뭔가 어색함? 그런 거 생기지 않아?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편하다 하고 나는 지금 오른손이 위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 저는 왼손. 너는 뭐 제일 처음에요? 이거 어느 게 더 자연스럽냐고 이것 중에서. 오른손에 끼는 무슨 소리야? 어느 쪽 손가락이요? 이게 어느 쪽 손가락이 위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저 왼손. 그치 왼쪽 쟤도 다 같은 남자라도 다르잖아. 음. 나는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게 좋거든. 너도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다 달라. 이게 다 다르다고 사는 거야. 신기하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어쨌든 간에 아니면 뭐 그 서영이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 그럼 이 자리는 피해야겠지. 아니면 여기가 정우성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자리 되게 좋은 자리잖아. 왜요? 아 피. 오히려 아, 어깨에 피난 거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의자가 더 가까이 붙어 있어 그러면 더 있어. 여기 앉고 싶어서 환장하겠지.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뭐. 그래서 딱 누가 자리 잡고 앉아서 기준이 생겨버리는 순간 나머지 자리들은 의미가 생긴 거야.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나 선택지가 3, 2, 1,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건 실제 수능 문제. 국제기구 회의를 진행하는데 안에 서기국이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에 잡고 앉아있고 뭐요? 서기국 그 진행하는 나라 그리고 아. 바깥쪽에서 발표하는 나라가 세네 나라가 이렇게 가운데서 이제 자리 잡고 앉아있고 나머지 뭐 6나라였나 5나라였나 하여튼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지 않고 그냥 참가국이 이렇게 더 늘려버릴까? 늘려도 상관없어. 참가국들이 이렇게 맨 바깥쪽 원탁에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토탈 나라는 몇 개의 나라가 들어온 거야? 8개에다가 12개 나라 12개국이 참가를 했네요. G12입니다. 우리가 새로 만듭시다. 12개 국가가 참가해서 이렇게 회의 자리를 배치하려고 해요.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일단 뭐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누가 가운데 앉을 거니? 그러면 12가지네. 됐어?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누가 채워졌어. A 국가가 채워졌다. 가정이. 자, 그러고 나서는 B 국가 들어와. 너 어디 앉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 선택지 몇 가지? 어디요? 잘 생각해. 바깥쪽도 두어야 돼. 아니야, 상관없어. 그렇네. 그렇지. 2가지. 안쪽에 있는 3자리 똑같은 자리잖아. 바깥쪽에 있는 8자리 다 똑같은 자리잖아. 결국에는 뭐만 고르면 돼? 나는 안쪽에 앉을 건지 바깥쪽에 앉을 건지만 고르면 돼.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나라는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자리 잡은 거야. 그러고 나면 얘로 인해서 나머지 몇 개의 자리는 10개의 자리는 의미가 생겨버렸어. 이게 북한이야 북한. 아니, 나 북한을 미워하진 않는데. 북한 싫어하긴 하지만 미워하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다른가? 똑같은 거야. 어쨌든 간에 여기가 좀 나라가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앉는 순간 나머지 자리들은 이 나라로 인해서 의미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팩터리가 하나 더 해볼까? 자, 요렇게 생겼어. 이번에는 원탁이 아니야, 이런 방안. 이제 여기가 응용 버전이야. 자, 갑니다. 토탈 몇 개의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 나오세요. 골라서 앉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지 몇 가지? 4가지? 아니요. 3가지? 2개. 또? 3개. 3개. 또? 일단 8개, 10개는 아니야. 몇 개 같아?
네. 씨, 그럼 다 나왔잖아. 예성이 5개 할래? 왜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왜 답을 알려주는데 왜 마다에 사양하고 그래? 왜 5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고정해서 돌리면.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한 우주에 놓여있는 탁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자리와 같은 자리, 사실상 같은 자리와 사실상 다른 자리.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 자리는 각각 다 다르지 않아? 달라요? 왜냐면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어. 그냥 얘랑 얘는 가운데야. 그렇지. 근데 얘 둘이 또 뭐가 달라 그러면? 맞네. 이게 원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사실상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야. 그리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같은 자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같은 자리,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나라가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가 있는 거야. 됐어? 한 명이 앉고 나면 그 놈으로 인해서 전부 다 남은 의자들은 의미가 생겨버린다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은 뭐 고팩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요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나라, 6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선택지는 몇 가지인가요? 그렇지. 2개. 이해돼? 2개라는 거? 2개 이해돼? 가온이 2개 이해돼? 왜냐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만 차이가 나.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사실상 같은 자리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도 사실상 같은 자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의 선택지는 2가지. 나머지 나라의 선택지는 그 자리로 인해서 의미가 생겨버렸어. 괜찮겠어요? 이게 원수절. 됐습니까? 이게 이제 원수절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염주순열입니다. 구슬을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슬을 잘 빼서 구슬이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불편하니까. 이제 됐죠?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요. 염주를 만들고, 그 염주 있죠? 그 스님들 갖고 다니는 거. 염주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몇 가지일까요? 얘는 몇 가지일까요? 6개 구슬이 달라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요거는요, 일단 원순열로 순서를 잡아요. 그러면 몇 팩터리얼이 돼요? 첫 번째 선택지는 하나, 그 다음에 5가지 선택지 5팩터리얼. 이렇게 선택이 원순열이 만들어졌죠?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뭐 하면 돼요? 2 하면 돼요. 뒤집어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거랑 이렇게 돈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안 쳐놨을 때는 그 2개를 다 세야 돼. 그렇지. 앉혀 있을 때는 그게 똑같은 그냥 그 원순열 그 자체지만 얘를 뒤집어도 되잖아. 목걸이야, 목걸이. 맞네.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이나 1, 2, 3, 4, 5, 6이나 사실 같은 목걸이라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나누기 2를 해주면 뭐가 나와? 염주순열이라는 놈이 나와. 우리 땐 염주순열이라고 했고 지금은 목걸이 순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목걸이 순열. 그럼 나누기 2만 해주면 돼. 왜?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요거는 진짜 어려운 게 시작되는데 주사위 순열입니다. 우와. 이게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이 주제 중에선. 주사위 순열은 뭐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쉴게요. 주사위 순열은 뭐냐? 주사위를 만들려면 정다면체만 가능해요. 그쵸? 직육면체 이런 건 주사위 못 만들죠? 왜? 숫자마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사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1, 2, 3, 4, 5, 6을 넣었을 때 이 1, 2, 3, 4, 5, 6이 눈에 위로 올라올 확률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 각각의 면적이 다르거나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러면 그 새끼는 주사위 못 만들어.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위는 딱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몇 가지밖에 없어? 5가지밖에 없는 거지. 정사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게 막 겨냥도 막 배우고. 그렇죠. 겨냥도 와 나도 맨날 얘네들한테 그려보라 하거든. 한번 그려보면 그릴 때는 끔찍하지만 다시는 안 까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왜 기억을 하냐면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2면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 오케이? 정 4면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삼각형, 정삼각형 4개. 정 6면체는 사각형 6개. 정 8면체는 삼각형 몇 개? 8개. 정 12면체는 그렇죠, 오각형. 기억나십니까 이제? 정 20면체는 다시 삼각형. 그래요? 네. 최악. 됐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 3면체 주사위부터. 정 4면체 주사위는 잘 봐요. 정 4면체는 전기도를 딱 펼치면 아니야, 전기도 펼칠 필요도 없어. 정 3면체는 쉬워. 여기 정 3면체가 생겼습니다. 참 인간이란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정사면체라고 하니까 니네가 믿어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정사면체야? 사각형의 대각선 그는 거지.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거지. 그러니까 딱 해주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는 밑면을 무조건 하나로 고정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결정해. 아니면 여기 그냥 무조건 1로 고정해. 쉬었다 할까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쉬었다 합시다. 되게 지루하죠? 어려워요. 오, 어려운 것 중에도 어려운 거 있어? 주사위 순열만 하면 여기는 거의 끝이야. 응?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뭐 수행 때문에? 와, 야, 내가 4점짜리 하나 틀리고 일을 맞아야 돼? 아 미친. 야, 수행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니까. 그치? 뭐가 서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논술에서 세 개를 깎냐? 그니까. 아니, 미친. 너희가 안 돼, 근데. 뭐. 그치. 난 처음에 죽었어야 좋겠어. 근데 그 쌤 좀. 아, 진짜 너무 억울해, 나는. 이번 시험 최고의 피해자는 나랑 이준서야. 이준서하고 뭔데? 이준서? 응. 수학 6등? 수학 6? 걔 수학 잘하잖아. 6등 해갖고 아 6등. 6등.